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미술관 등에는 귀성객들을 위한 각종 전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교동미술관에서는 경기 전에 온 미술가 드로잉전 등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재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명절 전북 전주에서는 다양한 전시회가 마련돼 모처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도민들에게 문화의 풍요로움을 제공합니다. 교동미술관에서는 경기전이 가진 전통성을 현대미술로 해석하는 교동아트 프로젝트인 경기전에 온 미술가 드로잉전을 마련했습니다. 경기전에 온 미술가 드로잉전은 오늘 25일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5인의 미술가들이 한옥마을의 풍경을 소재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드로잉 기법을 사용해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교동미술관을 중심으로 한옥마을의 공간과 명소를 간결한 드로잉 기법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경기전에 온 미술가 드로잉전은 2018년 교동미술관의 세 번째 기획전입니다. 5분의 미술가를 초대하여 한옥마을의 풍경을 드로잉이라는 기법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많은 귀성객분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고향의 정감을 마음속에 담아 가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립미술관 본관과 서울소재 가나아트센터에서도 회화, 판화, 미디어 등 다채로운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관에서는 14일부터 현대미술사전 7 키워드전을 마련해 초현실주의 대가 살바로드 달리를 비롯해 기념비적인 현대미술가의 작품 6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 7개 키워드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구성돼 작품과 함께 현대미술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나아트센터에서도 설명절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2017 신수상분 17선을 마련해 고향을 찾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장품이 장룡화백의 작품인 침묵의 소리는 예술과 언론활동을 탄압했던 1970년에서 80년대 고무권 위주의 체제에서 교육자이자 화가로서 바라본 암울한 시대를 찢어진 붓과 악기, 화구, 쓰이다 버려진 종이들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향후 30년 전북 발전을 이끌 전북도의 미래청사진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기획단 운영회의를 열고 전북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에 대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우선 새만금에서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농생명을 비롯해 탄소 융복합, 자동차 기계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연기금 중심의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들도 논의됐습니다.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 유도 등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총 1,650건에 달해 매월 46건이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장소라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몽골인 유학생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가족 정보를 이용해 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B씨도 최근 가족 정보를 이용한 송금 요구에 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북 완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박모 씨가 C씨를 상대로 2,322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총 1,650건에 달해 매달 46건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피해 금액도 2015년 38억 2천만 원, 2016년 44억 1천만 원, 2017년 59억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급박한 상황을 조성해 순간적으로 피해자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수법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사칭해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전화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경기도의 보조기기 사후관리 사업이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37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2명의 교육생이 서울대병원의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서 당당히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는 보조기기 사후관리 사업이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맞는 직무개발과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됐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원활한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전라북도의 지방도는 201km가 늘어났지만 도로관리원 수는 제자리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도를 관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원 배치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시군별 도로관리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총 43명입니다. 각 시군에 걸쳐 있는 지방도 총 연장이 1873km인 것을 고려하면 도로관리원 1명당 평균 43.6km를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 기준인 2차로 이하 15km당 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방도 관리원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예컨대 1인당 도로 관리원이 보수할 수 있는 도로 연장이 어느 시군에서는 50km, 어느 시군에서 100km, 어느 시군에서 20km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1인당 지방도 관리 1인당 관리 연장선이 15km입니다. 1인당 15km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을 확보해서 전라북도 지방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역지자체에서도 도로관리원 충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도로관리원을 좀 늘려나가겠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부 배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도로 사정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부터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12일 시청에서 2018년 애인 꿈나무 멘토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멘토링에도 학습 분야에는 연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등 관내 대학의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진로 체험 분야에는 바른체형연구소와 나우러닝 등 인천의 사회적 기업과 캘리그라피 전문가 등 시민 멘토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2017년 멘토링 우수 참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열흘 동안 도민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7%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도민들의 절반이 넘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시설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도민 1,154명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경찰 활동은 시설 개선 57%, 교육 홍보 19%, 단속 16%, 교통순찰 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해야 할 교통단속은 음주단속 43%, 보행자 보호 26%, 신호위반 24%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 대부분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개선과 단속 강화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통시설로 무인 카메라와 중앙 분리대를 꼽았고 사람 중심 도로 환경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북 경찰은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는 적극적으로 저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입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 시작되면서 6.13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선거군의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12일 권태용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이어서 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이 13일 위원장직 사퇴와 함께 당내 경선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는 이날 총 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자들은 저마다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13일 현재 전북 지역은 도지사 2명과 도교육감 6명 등 총 8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광역의원은 다음 달 2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4월 1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내 학생 인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대학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대학 신입생의 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배포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새 학기 맞이 안전한 대학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세종시 소방본부는 고층 건축물의 소방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3번째로 70m 굴절 사다리차를 배치합니다. 70m 굴절 사다리차는 사다리를 전개해서 말단에 설치된 바스켓에 소방관이 탑승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능합니다. 특히 바스켓에 설치된 자동 방수포는 무인 방수가 가능해 진압이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제2차 기본계획은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